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새정치연합의 해법. 자, 최근에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에 이어서 아무튼 새정치연합의 고비고비마다 이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어떻게 해야 4.29 보선, 재보선에 따른 그 여파가 해결이 될런지 오늘 우리 패널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9 보궐선거 4곳이었습니다. 몽땅 졌죠. 질래야 질 수도 없는 선거였습니다. 참담한 패배를 봤죠. 사실은 그 참담한 패배가 무엇이었는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선거는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차는데 골키퍼도 없는 페널티킥을 찼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딴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기획하고 그거에 대한 지도하고 공천하고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주성영 의원이, 최고위원이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데 그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의원이 막말을 한 거 있죠. 공갈치지 말고 나가려면 나가시오. 이 말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또 최고위원으로서도 해서도 안 되는 이런 말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서 친노주의니 패권주의니 뭐 486 세대에 문제가 있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신이 실질은 빠져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뭐였었냐면 내 것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출마하면서 당선이 돼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15대 때 당선이 돼서 청문회 스타가 됐었죠. 청문회 스타에서 인력 스타로 되면서 거기에서 다 16대 종로에서 출마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출마를 안 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것은 내 거를 던지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 낙선이 되면서도 그때 그 노사모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죠. 네.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노사모가 그를 지켜줬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신은 내 걸 던지고 또 진짜 남한테 양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노무현 정신인데 이번에는 노무현 정신이 삐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으면은 아니면은 사퇴를 안 하면 사퇴에 버금가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발상, 쉽게 얘기하면 공천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공천에 관련된 이런 걸 했으면은 문제가 덮어졌는데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겁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문재인 대표 그만두면 새정치연합이나 저기에 문제 해결이 돼요? 되죠. 그러니까 그게 친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은 여기서 사람이 없습니까? 국회의원이 130명이나 되고 지금 광진 토굴에 가 있는 손학규 전 대표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데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어떤 대표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 전체가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당의 본질적인 거,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하지만 질래 질 수 없는 선거, 또 다른 당의 정치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따져볼 때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 측근의 비리 문제라든가 또 그 성완종 리스트도 있고 이완구 현직 총리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세월호 또 1주년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하지 못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이 졌다라는 게 그게 한국 정치의 다른 쪽에 새정치연합 자체가 스스로 선명성이나 투쟁성이나 또 아니면 미래 지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이 문제인 것이지, 대표가 누구 해가지고 이러 했다고 사실은
어느 분이 대표가 돼도 지금 새정치연합 스스로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혁신과 개혁이 되지 않는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신이나 친노도 똑같아요. 노무현 정신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무장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 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런 그 나라 전반에 대한 정치는 사실적으로 한번 우리 저 국민들이나 아니면 새정치연합이나 새누리나 과연 이게 정치가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요 보면은 지금 주승용 의원한테 아까 우리 의장님이 얘기했지만은 이 문제가 친노 패권주의,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공천부터 4.29 보선이 재보선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친노로 맞아요. 다, 예. 다 아니, 그런 공천을 것도 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다 잘못이죠. 예. 지금 비노와 친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비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의 꿈은요 내년에 배지 다는 겁니다. 내가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국회 당선되면 되고, 남이야 어떻게 됐든 대권은 그 다음 얘기고,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지금 문제가 다 있는데, 친노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친노로 인해서 다시 그거를 한다? 그러면은 2012년도에 그 공천 파동 아마 아실 겁니다. 다 친노로 다 이거 공천을 줬던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 그거를 아니 비례도 그렇고 저기도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하여튼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정치가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힘들 때는 사실은 뭐든지 근본으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 저 그 계파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계파의 수장들이나 그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일들이, 이건 이 공멸하느냐, 지금 존재가 없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만한 그 어마어마한 여당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공멸하는 거로 생각해야 되지. 그게 무슨 뭐 친노의 문제니 뭐 비노의 문제니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인 스스로들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금 체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는 희망이 없죠. 총선과 그 이후에 대권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이런 책임을 누가 질 건가? 지금 그게 문제. 누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사과를 하고 또 다음 사람한테 밀어줘서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진짜 뭐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고 진짜 노무현 완장만 차고 있지, 실제로 노무현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생존에 계시다면 지금 문재인 대표는 그만두고라 할 거야 아마. 그만둬라. 그렇죠. 당신 그만둬라. 왜? 그분이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거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당이 어렵고 했는데도 그 다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권 때문에 지금 이런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특히 정대철 고문 이야기했죠. 이제 저 신문에도 했지만은 싸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싸가지가 뭐였었냐면, 그건 뭐 꼭 싸가지라서 예의도 없고 장래성도 없고 또 뭐 떳떳지도 못한 걸 싸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걸 왜 그런 말이 그런 사람한테 나오느냐 하면, 결국 혼자서 끝까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요, 지금 공천에 관련된 얘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책임 소재가 작년에 730 재보선 때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그 7월 31일 날 딱 대표직을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15대 4인가요? 15대 5, 그러니까 한석만 5만 대도 뭐 크게 다 선방한 거라고 했는데, 한석 부족해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4대 빵 했어요. 엄청난 저거죠. 근데 정치인들은
들어가고 나올 때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손학규 지금 강진에 가 있는 그 흙집에 토굴에 가 있는 그분이 왜 지금 국민들한테 다시 회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재보세로 딱 치니까 그 다음 정계 은퇴 딱 하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지금 9개월째 지금 집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저 나가서 진 거잖아요. 그 예, 그거는 그렇고 문재인 대표는 대표로서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김한기 안철수는 4개월 됐는데 맞습니다. 그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아무튼 안 됐지 않습니까? 공천부터 다 관여해서. 근데 지금 아무튼 저는 문재인 대표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분이 내려놓으면은 이분이 꿈이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의 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대권 주자로서 길을 가면 되지. 이거 탄권까지 이거를 거머쥐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지금 패가 안 풀리는 하여튼 그분의 고민은 그럴 거예요. 고민은 뭐냐면 이 당이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저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민주당이 총선할 때 지난번 총선할 때 그때도 아마 민주당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철수라는 분을 구원병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총선에서는 진짜 뭐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재보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완전히 져서 이제 다시 또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지금 아마 문재인 대표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만 책임을 지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당이 어느 정도 뭔가를 이렇게 좀 회복시켜 놓고 굴러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지 않을까. 잘못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당이 분란이 더 큰 분란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 아니 왜 그거를 본인이 꼭 해야 돼? 본인이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분이 하면 안 돼? 바로 아니, 거기에서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상태에서도 보면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에 있을 때예요. 그때 노무현 정부가 선거를 치렀는데 6대 빵이었습니다. 6번 치렀는데 6번을 다 진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의장이라 했어요. 당의장들은 다 그만뒀습니다. 지면은 의장이 다 딱딱딱 그만뒀어요. 그런 거를 볼 때도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줄 몰라서 사퇴했겠어요? 그럼에도 본인이 떠날 때가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는 겁니다. 지금 손학규 그 치과하고 있는 데는 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SNS에 떴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그분처럼 깨끗하게 했을 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만 손을 놓으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시 해라. 그래서 손학규 의원은 어떻게 안 올라오신다면 오죠. 안 오죠. 안 오죠. 아니 뭐 구기동 어디에 뭐 전세 얻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문재인 대표 옆집에 전세 얻었다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서울에 올 때 서울에 가끔 올라오면은 기고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였어요. 저는 아니 뭐 저번에 그리고 또 훗날에 포석일 수도 있죠. 훗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훗날에 내가 필요로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손학규 씨는 지금 당에서 불러서는 안 올 것 같고요. 국민이 부르면 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이 하여튼 두 번의 그 큰 어떤 이런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 전반적으로 다 정치가 잘 굴러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새정치연합이 싫어서 국민들이 선택을 못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어떤 당으로 바뀌어야 국민들의 마음을 살까 그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건 뭐 친노든 비노든 모든 사람이 그건 과제입니다. 그리고 친노는 친노대로 친노의 장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십시오. 친노의 단점을 가지고 사람을 배척한다든가 이러면 친노가 어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비노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비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뭘 한다 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지원을 하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친노든 비노든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당을 어떻게 바꿔야 국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요. 그건 그거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를 안 내놓으니까 그것까지 못 들어가는 건 문재인 대표가 다시 신임을 물으면 괜찮아. 근데 물는 것도 아니고 뭐 셀프 뭐 물었다고 그래고 자기 혼자서 그냥 물고 말았단 말이에요. 선거 지고 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어제 이야기했대. 인재위원장에 좀 와서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갈 수 없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거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주성용 의원한테 줘버리고 비상체제로 가면은 이게 수습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 아니고. 왜냐면은 왜 주성경이 느닷없이 나와? 아니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책임을 결단을 내려라. 또 김한길도 마찬가지고 이 비노니까 비노 측에서는 당신이 아니어도 돼. 왜 꼭 당신이 아니면 안 되냐 이게. 예,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친노나 비노나 또 다른 누구나 실제 책임질 사람들이 내가 뭐 문재인 대표를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꼭 책임을 지고 가야죠. 당연히. 네. 그걸 안 지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 그러니까 아니냐고. 이분이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있는 것도 이분은 사실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만이 더 나을 것인지 무작정 내가 당대표를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이분이 당대표 된 것도 얼마 뭐 예를 들어 그 전당대회가 언제 했었죠? 2월달에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이 큰 거대 정당 또 제1 야당 아니에요. 이 당에 뭐 선거 한 번 져서 3개월 돼가지고 3개월 됐는데 선거 한 번 졌다고 그걸 당대표를 내려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이 더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친노를 얘기할 때 자기들한테는 후하고 남한테는 팍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그 공동대표가 730에서 지니까 바로 그 다음날 왜 이거 안에 책임을 정청 물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유 깨끗하게 놨지. 네.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당이 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고 나머지는 다른 분한테 맡기면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건데 그냥 모든 것들이 문재인 네가 그만둬야 끝난다. 지금은 뭐 그렇게 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서 무슨 주성용 의원이나 또 뭐 정청래 의원이나 막말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해서 더 시끄러워지는데 실제 그걸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뭐 방법도 해법은 찾을 방법이 있는데 그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책임짓는 것도 뭐 해법 중에 한 방법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해법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양반은 물러나면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물러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그분이 못 물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비선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그 삼철이라고 그러더라고. 삼철 때문에 지금 못 일어난다라도 그 사람들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모든 거를 광주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만 상의해갖고 그냥 홀면서 최고위원들을 가도 상의도 않고 혼자 그냥 술 마시 내려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뒤에는 비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비선 라인에 삼철이 이제 이호철이와 전해철, 양정철 이렇게 양정철, 삼철이에요. 이호철, 전해철 의원 했는데 이분들이 청와대에서 옛날에 다 있었던 분들이죠. 다 보좌관들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말만 듣는다고 그래서 지금 그 비주류 측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면 그냥 놓고 내려오면 되는데도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못 내려오냐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를 대신할 만한 친노가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내려오면은 내년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금 선거가 바로 이제 공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친노 중에서 뺏지 못 달고 대기하고 있는 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욕을 먹어도 당신은 내려오면 안 돼. 당신은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다른 거 다 내줘도 요거는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상무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당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해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친노 자체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친노든 비노든 민주당이라는 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걸 생각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 의장님 말씀도 맞아요. 아까 노무현 정신이 뭐냐 나를 내주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다. 친노들 지금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상무님 보면
친노의 어떤 이념이나 친노의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아니지만 거기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욕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한다 하면 큰 오해거든요, 이게.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이 중에 해법이 있어요. 그래야 이분들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이 정도는 됐으면, 그리고 친노하고 비노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이 당이 어떻게 해서 정권과 총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친노에서 비노에서 그 계파에서 배지 하나 더 가꾼다고 해서 그 농단할 수가 없어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그 본질들이 드러나 가지고 깨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노장들이죠. 권노가 뭐 고문, 정대철 상임 고문, 또 박지원 의원 해가지고서는 어제 다 모였습니다. 문재인 체제로는 지금 어렵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표가 물러날 때가 되면은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친노 패권주의나 또 뭐 문재인주의나 아니면 486 세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야당이 오면서 60년 동안 계속 올 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마치 어떤 한 고문이 얘기했죠. 60대 40 뭐 어쩌고 이걸 나누는 걸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권을 잡은 그 팀들이 60을 가져가고 비주류가 40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나쁜 쪽으로만 막 나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이런 것들이 내년 공천 갖고 싸울 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갈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아니, 저는 이 동교동계가 언제적 동교동계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분들은 지금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이가 다 70, 80 이상 다 되신 분들이고, 이미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그분들을 다 배척하고 뛰쳐나온 당입니다, 이 친노는. 그러니까 동교동계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이미 끝났어요. 저 한명숙 그 당시에 대표 시절에. 그때 다 친노들이 공천 다 자기들이 나눠 먹고 다 하고 아무튼 대선에서 졌는데, 동교동계가 지금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권노가 이분이 30년생이에요. 85세, 85세, 6세예요. 언제적 얘기예요.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의 동교동계지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이분들이 뭐 얘기하는 거는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지금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 광주 민심, 이 호남 민심을 대표한다고는 저는 보진 않아요. 아니요,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역사 아니겠어요. 우리 근현대사나 또 예전에 군사 독재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또 DJ 때도 그렇고, 또 그때 참 힘들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고, 그거는 뭐 인정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 그분들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야당의 지금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무슨 뭐 옛날 무슨 뭐 집권을 하겠다, 권력을 잡아보겠다 그런 것들을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30년생이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죠? 85세죠. 85세. 그분들이 뭐 무슨 욕심이 또 있겠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그분들이 그분들은 말씀하시는 것들은 잘 들어야 되죠. 친노들이 노무현 정권에서 버렸다니까. 예, 그분들을 그러니까, 버린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친노들은, 저는 이제 그 야당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저는 이제 야당들이 문제점이 되는 것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노무현 정신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배척하고 싫어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듯이 지금도 그 야당들의 순수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도 다 지금 야당을 염려해 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친노가 뭐 어느 정도 배지를 달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큰 마음으로 좀 포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수습되려면
친노 또 486 세대 또 거기에 따르는 몇 가지 같이 간 사람들이 일단 물러나야 됩니다. 뒤로 일단 물러났다가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오더라도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문재인 대표가 이분들을 데리고 일단 물러나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늦다는 말입니까?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총선 지나고 들어오면 뭐 합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고 배지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입 가경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께서는 지금 사퇴를 안 하시려면은 최소한의 당원들의 의사 아니면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내가 그만둬야 되느냐 안 그만둬야 돼 재신임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지금의 얘기하는 게 모든 게 다 한 방에 다 떨궈져 나가고요. 또 하나는 진짜 자기가 살신성인의 정신이면 그동안 대표들이 다 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듯이 깔끔하게 지금 시기는 놓쳤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놔두면은 다 또 봉합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로 뭉쳐서 가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 빼주시면은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제1야당으로서 건강하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